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즌의 첫 번째 ATX 세션이 되겠는데요. 먼저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대 효과, 이 부분 토픽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우리가 예정한 토픽을 보시면은 먼저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한 소개로부터 그리고 주로는 이 앤디 인사이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마치고 질문을 주실 때는 여기에 보이시는 ATX 언더바 코리안 달팽이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설문조사 안내가 이메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근 프로가 내용을 발표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패널리스트로 함께 세션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저희 오늘 발표자인 최근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저희 새로운 시즌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ATX 세션이 시작이 되었고요. 앞에 이 스케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이제 모두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인사이트와 관련된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는 이 인사이트의 기본 기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설치하는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 개선을 검토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이제 데이터 넥서스 대시보드와 이 인사이트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 넥서스 인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전 검토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실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일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떤 이 챌린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인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그 넥사스 대시보드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인지 그거를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인사이트의 그 기능과 그리고 활용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인사이트의 특징, 그리고 아키텍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에는 만약 이거를 구축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세션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저희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보이시는 네 가지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는 이제 필요할 때는 이슈에 대해서 그 해결을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전 검증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구성이 정확한지를 저희가 일일이 계속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환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부 설정을 변경했을 때 이 설정 변경에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러블 슈팅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슈가 발생이 되었으면은 해당 이슈의 이제 위치와
그 영향을 이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슈 복구 시간을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슈 복구한 다음에는 이제 항상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다 트러블 슈팅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취약점 부분, 네, 취약점 분석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일부 취약점 때문에 이제 설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이제 장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일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런 취약점 관련된 내용을 이슈 발생 전에 확인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또 만약 취약점이 이제 공개되었다고 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또는 이제 솔루션들은 이제 해당 취약점에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반적인 장비나 또는 이제 솔루션의 상태와 같은 이런 가시성을 가져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은 또 혹시 이제 단일 대시보드로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다가 이슈가 생겼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바로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슈 해결이 늦어져 가지고 실제 서비스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ACI의 운영 방식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기존의 그 레가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비해서는 실은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보다 쉬운 운영 방법을 제공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래도 그 운영자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운영자의 그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ACI와 기존의 이 CR의 형태 운영 방식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만약 고객사에서 기존의 이 CR의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이거를 적응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 했던 부분이 ACI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GUI나 혹은 API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ACI에서는 이 헬스거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약 ACI 내에서 이상 상태가 감지가 되었으면은 이 해당 값을 줄여서 이제 운영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이제 시스로그, 시스로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 ACI에서는 이제 펄트와 이벤트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MP 같은 경우에는 이 API와 이제 SNMP 기능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장비에서 저희가 show 명령어를 이제 확인했던 로그 정보들은 ACI에서는 이 어디트 정보에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비에서 패킷을 많이 떠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ACI에서는 이제 바로 그 GUI GUI 기반의 이 스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 AP 화면에서 이 패킷 캡처 작업을 실행할 수가 있고 또 그 파일을 바로 다운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과는 여러 가지 저희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만약 ACI에서도 이슈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고정 복구를 하는 프로세스를 이 오른쪽의 부분을 보시면은 이슈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회선에 공장이 나거나 또는 이제 이 스위치에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설정 이슈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원인 분석이 필요한 이슈인지 그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해당 이슈는 이 NMS로 이제 메시지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장비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조치를 하다 보면은 앞에 이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 ACI를 잘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장 복구를 하려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운영하는 방법을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고객사에서는 이 ACI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운영 상태, 예를 들면은 이 서비스 지연이나 아니면은 장비의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장비 상태나 혹은 전반적인 이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서 더욱 고도화된 방법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ACI 이 대시보드 GUI 외에 이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넥사스 대시보드라는 이 플랫폼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 넥사스 대시보드 플랫폼 안에는 이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관리나 또는 이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서비스 형태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데이터 브로커라는 거는 이 패킷 캡처 기능과 같은 이제 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지난 시즌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사용하게 되는 NDO, 이 오케스트레이터 서비스도 ND 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에 다룰 인사이트도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저희 레가시 데이터 센터 혹은 VXN EVPN 데이터 센터나 혹은 SAN 환경을 관리하는 이 NDFC 혹은 예전에는 DCNM이라고도 했죠. 이것도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넥사스 대시보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로 한 가지 하이퍼바이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나 또는 이제 퍼블릭 환경에도 설치가 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저희 ND 대시보드의 대닐 대시보드로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넥사스 대시보드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넥사스 대시보드는 저희 설치할 때는 이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넥사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안에는 또 노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넥사스 대시보드 구축할 때 우선 이제 최소 최대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스위치의 대수나 또 위에 사용하려는 그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이 워크 노드를 추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레던던시를 고려해서 스탠바이 노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클러스터에 필요한 노드 수를 확인하려면은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이 스크린샷에서 보이신 것처럼 저희 시스코가 제공하는 이 패브릭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 넥사스 대시보드에서 실행할 서비스의 유형을 기반으로 계산된 노드를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캐패시티 플래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넥사스 대시보드의 버전이나 그리고 이제 폼 팩터 유형, 그리고 사용할 어플리케이션과 스위치 개수를 선택하시면은 바로 ND 클러스터 노드가 몇 대가 필요하다고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폼 팩터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넥사스 대시보드는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서버나 혹은 이제 가상 머신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유형을 따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고요. 다만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능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보통 물리적인 서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적 서버를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도 이제 모두 물리적인 넥사스 대시보드 설치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설치하기 전에 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이제 패브릭 유형이나 버전, 그리고 ND 버전과 그리고 ND에서 실행하려는 그 소프트웨어 버전, 그 호환성을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호환성 체크를 위해서는 여기에 이 도구를 참고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두 사이트는 저희 이제 시스코 그리고 시스코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많은 테스트와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제 만약 ND 설치 계획 중이시라면은 접속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두 링크는 이제 저희가 호스트님께서 이제 채트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넥사스 대시보드는 이제 여러 사이트에 저희가 클러스터 노드를 배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저희 NDI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넥사스 대시보드를 이제 단일 사이트에 배포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멀티 사이트에 이제 NDO를 배포할 때는 보통 이제 클러스터 노드를 이제 여러 사이트에 분산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ND 클러스터가 작동을 하려면은 지금 최소 2개 이상의 이 넥사스 대시보드 마스터 노드가 필요한데요. 만약 두 사이트의 물리적인 이 ND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일 마스터 노드가 있는 사이트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탠바이 유형의 노드를 배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 사이트에 이제 두 대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 스탠바이가 올라오면서 이제 다른 사이트에 두 대 넥사스 대시보드 노드로 계속 작동이 되니까 이 ND 자체 기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는데요.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는 이제 클러스터로 배포가 되어서 이 각 서비스 노드를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구성할 때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또 두 개의 IP 주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왼쪽에 이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ND 노드 클러스터링에 연결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희 ND 위에 올라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도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사스 대시보드와 이제 API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 API과의 통신할 때도 이제 해당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관리 네트워크는 넥사스 대시보드 GUI 액세스를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SSH로 저희 넥사스 클라우드의 그 CLA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NS 서버나 그리고 NTP 서버와의 통신할 때도 이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넥사스 대시보드 펌웨어 업로드나 혹은 이제 DC 앱센터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은 또 이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앱센터의 주소와 통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저희 시스코 인터사이트와 연동할 때는 그게 사용되는 인터사이트의 디바이스 커넥트도 이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넥사스 대시보드를 실제로 패브릭에 연결할 때 이때는 이제 보통 보이시는 이 레일3 아웃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연결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넥사스 대시보드 클러스터를 이제 한 개 패브릭에 연결하지 않고
이제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통신 경로로 설정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이런 레이어 3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패브릭에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NDI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각 패브릭의 인밴드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두기 위해서는 ACI 패브릭에 저희가 매니지먼트 테넌트가 있죠. 그 안에서 L3아웃과 엑스터널 EPG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ND 클러스터를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 VLAN ID를 지정했다 그러면은 이 리프 스위치에서 이 L3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포트에 대해서 이 해당 VLAN을 허용하는 이 트렁크 구성을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은 대부분은 일반적인 배포에서는 이제 해당 포트를 액세스 모드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 VLAN ID 정보는 그냥 비워두고 설정하니까 이 부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DI의 작동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에서 이 네트워크 센서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나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정보를 저희가 받아와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 NDI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머신러닝 기반의 텔레메트리 상관관계 분석과,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상 행위를 저희가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슈 발생 전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NDI에 전달을 해서 고객이 데이터 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혹은 이제 딥다이브한 운영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상 상태가 감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 고객들이 확인하기 쉬운 메일로 받으시거나 혹은 이제 제공하는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기타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또 관련 내용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장비에서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은, 아까 우리 NDI는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받으셨던 장비의 리소스나 뭐 사용률 정보, 또는 이제 환경 정보나 포트 에러 정보, 뭐 프로토콜 상태, 뭐 시스로그, 네, 이런 정보들은 모두 이제 OS 레벨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두 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서로 통신할 때뭐 발생되는 이슈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플로우에 대한 정보들은 시스템 OS 레벨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데이터 플랜에서 이제 발생하는 패킷을 저희가 하드웨어 에이직에서 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두 이 하드웨어에서 직접 전달한다고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정보를 AP 컨트롤러 혹은 리프 스파인 스위치에서 수집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만약 이슈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해당 정보를 NDI로 보내서 저희 운영자한테 알려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와 그리고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보시면은 우리가 장비의 이 컨트롤 플랜 상태 정보는 이제 모두 이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로 수집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Tcam 사용률이라든가 CPU 메모리, 그리고 인접 장비 정보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컨트롤 플랜에서 사용되는 뭐 프로토콜 쪽의 이슈가 있을 시에도 이제 모두 이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로 관련 내용을 전부 수집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정보와
일반 장비의 데이터 플랜에서 수집하는 파이브 투풀 정보, 즉 IP, MAC, 포트 정보, 그리고 저희가 트래픽이 흐르는 링크 정보나 또 만약 링크 간에서도 이제 또 QoS 생각하면은 큐가 있을 텐데 어떤 큐로 흘렀는지 이런 정보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스위치 내에서 이제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버퍼 드롭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뭐 스위치 이상 동작으로 이제 포워딩 드롭이 생겼을 때 이것도 저희가 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레이턴시에서도 이제 측정을 하고 있다가 만약 평소보다 증가했을 때 또는 이제 버스트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운영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를 결합해야만 전반적인 저희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인사이트가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들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슈 발생을 바로 인지할 수가 있고 저희가 루트 코즈와 해결책을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랜에서 발생하는 이 트래픽 오류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 플로어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나 드롭 정보 혹은 이제 컨트롤 플랜의 프로토콜 이상 상태 그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슈가 인지가 되면은 그 자동으로 운영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만약 설정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영향을 또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설정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런 부분도 운영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아래 다섯 번째 이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NDR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일부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자동 복구를 NDI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잠시 후 기능 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그레이드의 영향과 그리고 권고 사항을 저희가 알려줄 수가 있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이상 징후의 감지와 또는 이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됐던 사용하는 장비의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권장 사항 혹은 이제 피서트, EOS, EOL 정보들도 이 NDR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약 이슈 해결을 위해서 이제 텍키스가 지원이 필요하실 때는 로그를 직접 또 NDR에서 수집해서 텍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DR는 주로 우리가 이 모니터링에서 사용하는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바로 운영자한테 알려주고 내부에 가지고 있는 그 노리지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슈 복구의 권고 사항까지 알려줘서 기존보다는 빠른 이슈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인사이트의 기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보이시는 이 익스플로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ACI의 그 비저빌리티 기능처럼 엔드포인트 사이의 통신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은 이 기능으로는 ACI보다 더욱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또 더욱 딥다이브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익스플로러 탭에서는 보이시는 What 그리고 Can, View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쿼리문을 작성하는 방법도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What라는 거는 이제 현재 사용 중인 리소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특정 브리지 도면의 EPG 아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엔드포인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what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can은 두 리소스 간에 통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A가 B와 통신할 수 있는지
또는 A가 특정 포트에서 B와 통신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can 아래 보시면은 이제 how라는 게 있는데 만약 위에 can 기능을 통해서 두 리소스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how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통신을 하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은 두 EPG 사이에 어떤 컨트랙이 있어서 그 정책 설정을 통해서 통신 가능한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이 뷰는 장비 레벨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 리프 스위치 아래에 특정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태부터 또는 이상 지용 후에 어너멀리나 혹은 이벤트까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드바이저리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그리고 피서트 장비의 뭐 필드 노티스 그리고 EOL, EOS 정보를 운영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저희 NDI는 이제 메타데이터와 함께 이제 번들로 제공하는 그 시그니처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새로 발견된 버그나 뭐 피서트, 필드 노티스 이런 공지 내용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최신 메타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연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는 클라우드 연결이 필요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버전은 이제 바로 NDI 세팅 버튼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특정 버그나 혹은 이제 필드 노티스 정보 외에도 이제 NDI는 알람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장비의 신규 버전이나 혹은 이제 NXOS, 신규 AP, DCNM 릴리즈 정보가 출시되었을 때는 이런 정모양 버튼 위에 숫자로 표시되면서 관련 내용들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NDI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상징후 기능, Anomaly 기능인데요. 이 기능으로는 이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조건은 예를 들면 사용하는 리소스 행동이 예상한 패턴에서 벗어날 때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해서 이상 징후가 인지가 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징후 혹은 이제 어너멀리가 발생이 되면은 전반적인 카운트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카운트로 분석해서 지난 몇 시간 또는 특정 시간 내에 그 트렌드도 그래픽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이제 카테고리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이제 플로에서 이제 패킷을 유실이 되거나 혹은 이제 트래픽이 차단되었을 때 해당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리소스 부분에는 이제 월프의 임갭 값이나 혹은 이제 맥 어드레스 사용률이 높아졌을 때 그것도 감지가 되고 시스템 환경 부분에서는 이제 스파인, 리프, 노드가 작동 중지가 되거나 혹은 그 안에 메모리 사용률이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뭐 CRC나 FCS 사용률이 높았을 때 그것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엔드포인트에 이제 중복 IP가 있는지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이동 행위에 대해서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 동작을 식별하는 기준은 각 스위치나 리소스의 사용률이나 통계 혹은 이제 어류와 카운트의 베이스라인을 모니터링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인지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팩스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ACI에서 수정 작업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필요할 때는 스위치 접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NDI 6점 때부터는 이제 원클릭 레미디에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ACI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저희가 NDI 화면에서 직접 픽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기능을 지원하는 오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ACI의 Access Policy 설정 부분. 만약 우리가 AP를 생성했지만은 이 AP 안에 아무런 이 도메인이 할당이 안 됐을 때, 솔직히 이제 이 AP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사항으로는 이거를 ACI에서 삭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는 이제 NDI에서 직접 원클릭으로 해당 AP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드포인트 러닝 에러 부분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엔드포인트를 학습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대 이제 리프 스위치에서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로컬로 표시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해결책은 이제 해당하는 스위치에 들어가서 커맨드 방식으로 이 엔드포인트 테이블에 해당 엔드포인트 정보를 리프레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작업도 NDI 원클릭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이 기능이 사용 가능한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어노멀리 페이지에서 따로 이런 버튼도 표기가 되고, 그리고 remediate라는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구체적인 작업 스크립트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 아래 픽스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 작업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 REST 방식과 스위치에서 SSH 작업을 실행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REST 방식은 앞에서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AP게 이제 퍼스트 메서드로 특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어 방식은 특정 스위치에 SSH로 접속을 해서 클리어와 같은 이런 커맨드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픽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완료가 되면은 이제 NDI에서 녹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면서 컴플리트도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시에는 NDI에서 이제 원클릭으로 이슈 해결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는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수동 작업을 진행할 때 이제 가끔가다 발생할 수 있는 이 휴먼 에러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에는 이제 당연히 엔드포인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죠. 일단 이 기능은 기존의 ACI의 이 엔드포인트 로케이터 기능과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트래커 그 기능을 통합해서 더욱 직관적인 엔드포인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엔드포인트 정보와 연결 히스토리, 이상 감지를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엔드포인트를 검색하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하는데 뭐 테넌트나 VRF, EPG, MAC 어드레스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으로 조건을 해가지고 원하는 엔드포인트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테이블 정보에는 해당 엔드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논리적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상 감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드포인트가 20분간의 6회 이상 노드 또는 이제 포트 이동 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이거를 이상 징후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치 재부팅이나 동작 후에 만약 이 기존의 엔드포인트 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은 이것도 이상 징후로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드포인트 IP 중복 현상에 대해서도 이 NDI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플로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플로우 텔레메트리는 이제 데이터 플랜 플로우 데이터와 이제 에이지 상태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플랜 플로우 데이터는 또 이제 플로우 테이블과 지금 왼쪽에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비에서 그 흐르는 트래픽에 대한 이제 플로우 정보가 포함한 이 플로우 테이블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이제 통신하는 시간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로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무언가 이상 상태가 감지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운영자가 놓치면 안 되는 이벤트를 이제 FTE, 플로 테이블 이벤트라는 정보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정보는 이제 특정 주기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때 만약 운영자가 더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넥사스 특정 스위치에 대해서는 스트리밍 형태로 정보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패킷 데이터 그리고 패킷 드롭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거나 혹은 서버에서 트래픽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버퍼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해서도 이 텔레메트리 방법을 통해서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로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 플로우에 대한 먼저 이 터플로지 정보를 저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플로우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IP, 포트, EPG 정보 이런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플로우에 이제 트래픽이 전송하는 모든 장비와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 정보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 플로우에서 이제 패키지 드롭이 되거나 트래픽이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빨간 점으로 이슈가 발생하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플로우 경로 정보 외에도 이제 해당 플로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이턴시 정보라든가 버퍼 드롭 또는 이제 정책 설정 이슈 같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이슈나 다운 이슈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제 플로우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플로우를 저희가 NDI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설정할 때는 이제 NDI 대시보드에서 이 사이트 그룹에서 모두 설정을 하게 되고 플로우 설정 부분에는 이제 해당 플로우에 연관된 테넌트나 VRF 정보를 관련해 가지고 룰을 하나 만들고 이 룰 안에는 또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이제 서브넷을 추가하시면은 이 정보에 해당되는 트래픽을 캡처해서 플로우 형태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NDI의 주요 기능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작동할 때 또 어떤 주요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NDI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에서 불러오는 이 텔레메트리 정보를 저희가 데이터 컬렉터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집계한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있는 제일 큰 데이터베이스 모양의 데이터 레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에 보시면은 분석 엔진을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발생된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엔진을 통해서 지정된 인계값을 따라 해당 이벤트를 저희가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러한 문제나 혹은 이제 통계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세 가지 경로가 있죠. 이 REST API 또는 이제 카프카 혹은 데이터 엑스포터 기능이나 또는 시스코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연동돼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작동 방식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 넥사스 스위치에서 수집하는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데이터나 혹은 이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혹은 이제 플로우 데이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 데이터 유형을 받게 되는 컴포넌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리시버가 있고 중간에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리시버가 있고 또 이제 API 설정 정보도 받아야 되니까 API 컨피그레이션 리시버라는 컴포넌트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뭐로 이 중간에 이 카프카 메시지 버스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처리된 데이터는 컬렉터 엔진으로 이동해서 스위치의 하드웨어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또 다시 이제 카프카 버스를 통해서 오른쪽에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은 플로우 싱크라는 데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원래 이제 바이너리 형식으로 되어 있던 하드웨어 데이터를 저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플로 정보를 통계를 하고 연관된 카운터 정보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었고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API 방식으로 콜을 해서 API 서버를 통해서 최종 저희 NDI GUI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HTTP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자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최대 초당 2만 개 플로우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넥서스 대시보드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간단하게 이 NDI 화면에 접속해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NDI에 접속을 넥서스 대시보드죠. 넥서스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저희 테스트 환경은 최신 6점 넥서스 대시보드 2.3.2 버전이라서 실제로 2.2점대와는 이제 조금 UI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시면서 파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기존의 6점대 버전, 6.1 버전이죠. 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넥서스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겠고요. 좀 느리네요. 요거는 기존 버전이죠.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넥서스 대시보드 점, 네, 2.3.2C 버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트 부분은 기존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테이블로 각 사이트의 상태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유형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미 추가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어노멀리 그리고 어디트 로그 정보 그리고 어드바이저리나 폴트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어버브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번뷰 외에는 저희가 ND에는 당연히 이제 어드민 콘솔이 있죠. 어드민 콘솔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인프라 세팅이나 서비스 이미 설치된 서비스를 설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ND 클러스터의 이 쿠버네티스의 이 네임스페이스 사용률이나 관련된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텍 서포트나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되는 펌웨어 매니지먼트 탭들은 다 어드민 콘솔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권한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때 IP 어드레스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도 설정하는 부분, 이 어드민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NDI로 접속할 때 이제 서비스에서 NDI를 클릭해서 오픈할 수도 있고 혹은 제일 위에서 직접 인사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인사이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또 사이트를 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이 오버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저희가 지금 이 사이트, CSS 사이트에 포함된 패브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오버뷰 페이지에서 보여줍니다. 네, 어노멀리 개수, 그리고 유형에 따라 가지고 개수가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노멀리 스코어, 노드 상태에도 어노멀리 스코어에 나열이 돼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시간별로 발생했던 이상 징후나 혹은 이벤트 상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능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익스플로러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여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what, can, 그리고 view라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때는 먼저 이 커넥티비티 혹은 이제 플로우로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커넥티비티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사이트가 있으면은 인터 사이트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만약 단일 사이트로 선택해 주시면은 요 아래를 클릭하시면은 what하고 can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EPG와 EPG 사이, 요거는 EPG 아래 어떤 엔드포인트가 물려져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what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예를 들어서 wrf 거를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wrf 안에 어떤 EPG들이 있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직접 이 can 옵션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소스를 예를 들어서 app EPG, destination, db EPG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두 EPG 간의 통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된 프리픽스나 세부적인 정보,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제 허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컨트랙 부분입니다. 어떤 컨트랙을 위해서 어떤 서브넷을 통신을 허용하고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 한눈에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커넥티비티 말고 인터페이스나 혹은 이제 플로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 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프 1201 아래에 모든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옵션을 또 필터링 해가지고 관련된 인터페이스만 이제 찾아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는 당연히 인터페이스에서 발생된 어노멀리 상태에 대해서 이벤트를 다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어노멀리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어나리시스를 해보시면은 제 설명과 임팩트도 알려주고, 리포트까지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사항도, 공고 사항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노멀리가 생겼을 때 이 페이지에서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저희가 알려주는 권장 사항까지 확인해서 이슈를 처리하면은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어드바이저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서트나 장비의 필 노티스, EOL 정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에서 다른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개의 피서트 이벤트가 확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부분에는 아까 이제 종 모양의 카운트가 올라간다고 했었죠. 저희가 새로운 제품의 릴리즈 정보는
이거를 클릭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nomaly. 네, anomaly에는 모든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서 개수에 따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상 징후 테이블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버그 정보, 여기 버그가 하나가 있죠. 버그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버그를 클릭하시면은 이벤트가 나오고,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설명도 있겠지만은 이제 버그 넘버가 직접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된 버그 내용을 확인해서 실제로 워크라운드가 무엇인지, 혹은 이제 텍 서포트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너멀리에 보시면은 항상 이 mutual occurrence, 여기에는 이제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시스템상으로 동시에 발생했던 이제 기타 폴트나 이벤트나 어디트 로그 발생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내용을 보시고 의심되는 작업이나 또는 이제 폴트에 대해서 조사하시면은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브라우저 부분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이제 엔드포인트를 검색할 수가 있고, 먼저 대시보드에서는 네, 노드별로 이제 엔드포인트가 몇 대가 붙어 있는지 가장 많은 걸로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부분에서는 필요한 이제 테넌트나 VRF 혹은 브리지 도메인 맵 주소로 필요한 엔드포인트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드포인트를 하나 클릭해서 보시면은 실제로 구체적인 물리적이나 논리적인 구성, 논리적인 설정 이런 부분도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 부분도 가장 중요하죠. 네, 플러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사이트 그룹 설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플로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이트 1번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되었고, 여기에서 룰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필요한 이제 테넌트, VRF 그리고 서브넷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NDI는 이 플로우에 대해서 이 플로우가 흐르는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만약에 드롭이 발생하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플로우 어너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 ND 그리고 이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대한 화면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맛보기 형태로 말씀드리겠고, 다시 구체적인 기능 소개는 이제 추후의 세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NDR을 구축하려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서 구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최신 NDR 버전은 6.2.2 버전이고, 해당 버전의 스케일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NDR에서는 이제 여러 ACI 사이트나 혹은 이제 NXOS 기반의 사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디바이스 개수는 ACI에서는 500개 리프 스위치가 가능하고, NXOS는 스위치는 이제 350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데이터 자체는 트래픽 전체에서 이제 초당 2만 개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플로우가 수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일주일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경우에는 최대 한 달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리리스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노드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이제 필요할 시에는 저희 스케일러빌리티 문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NDI를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라이선스도 이제 필요한데요. DCN 라이선스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보이시는 이 DCN 프리미어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서 저희 NDI 넥사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잠깐 키포인트를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넥사스 대시보드는 이제 시스코 데이터 센터 운영에 이제 사용되는 NDO나 NDI 그리고 데이터 브로커 그리고 NDFC 그리고 서드 파티 툴과 같은 앱을 저희가 호스팅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넥사스 대시보드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대응도 바뀌면서 인프라 이상 징후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저희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네트워크 이슈를 즉시 센싱하고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운영자에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고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했던 보안 취약성이나 장비 버그 이슈를 즉시 인지할 수 있어서 내재된 장애 요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네,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입력 도중에 다음 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다음은 앤디 인사이트 구축 모범사례라는 토픽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동일 시간에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세션이 끝나고 나서 발송된 설문조사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부 5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부분이 형태가 조금 변해가지고 이게 1점부터 10점으로 가는 그 형태로도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자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보면은 네, 지금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멀티 사이트 연관이네요. 오늘은 이 ND 그리고 ND 인사이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세션이었는데 질문을 보시면은 ACI 멀티 사이트로 구성할 때 NDO로 연동할 수 있는 사이트 개수가 최신 버전에서는 몇 개인가요? 최신 버전에서는 ACI 멀티 사이트가 14개 사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의 일관된 정책을 최대한 자동화로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이 ACI 멀티 사이트 SD-WAN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조금 감이 잡히진 않는데요. ACI하고 SD-WAN을 그 멀티 도메인 연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연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APIC하고 SD-WAN 쪽의 컨트롤러, vManage 쪽이죠. 쪽을 연동하면은 이 ACI 쪽에서 설정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ACI 쪽에서 설정한 그런 서비스 그 SLA 요건들을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왼쪽에도 SD 왼쪽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한 분이 질문 주셨네요. 멀티사이트로 구성 시 웬 구간은 SD-WAN으로 구성한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국내가 없다면 해외 레퍼런스도 괜찮습니다. 아, 혹시 웬 구간이 그 사이트 간의 연결 부분 말씀인지 좀 궁금하네요. 만약 그 사이트 간에 그 인터사이트 네트워크 부분을 네, 맞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네요. 네, 사이트 간에는 그 VXLAN 터널을 통해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웬 구간은 IP 라우팅이 되는 단순한 L3 구조라면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지연사항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개, 고려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국내외 레퍼런스는 없거든요. 실제로 구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왜냐면은 그 중에 한 가지 요건 중에 그 ISN 장비하고 어, ACI 스파인 장비 사이의 그 인터페이스는 그 P2P L3 링크로 언더레이에서 라우팅을 맺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은 구성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온 게 플러 개수 설정 제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플로 안에 플로 개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최근 프로님이 세션 진행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2만 개가 현재 버전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예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Q&A로 네, 또 올라온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어, 제 클러스터가 6대인데 이제 마스터 세대, 워크 세대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한 대만 진행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동기화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 NDA 클러스터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파트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제 한 대씩 한 대씩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NDO도 운영 중인데 ND와 NDI 업그레이드 시에 NDO에도 영향이 있는지 요거는 영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문서를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던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이 NDI 환경은 보신 바와 같이 넥서스 대시보드도 2.3.2로 업그레이드 했고 NDI도 6.2.2로 업그레이드 한 케이스인데요. 요거 업그레이드 할 때 실제로 저희가 NDO에 영향이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갔냐면은 이제 NDO로 저희가 배포했던 그런 템플릿이나 혹은 이제 펜딩된 이 템플릿 설정들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게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ND 데이터베이스에 영향 줬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문서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사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ND 위에 NDI도 있고 NDO도 있다고 하면은 그 문서를 참고하시면서 업그레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이거는 이슈가 있어서 네, 저희도 겪은 이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상 공유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ATX 영상은 이제 퍼블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퍼블리시 하게 되면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